1543년 일본 규슈의 포르투갈 상선이 포류했고 일본은 그곳에서 조총을 처음 마주하게 된다. 한 자루의 총, 일본은 이 총을 가지고 1592년 조선을 침략하게 된다. 이 사건은 일본의 세계화의 시작이고 서양의 신문물이 있음을 감지한다. 그리고 이 조총이라는 무기가 충분히 조선과 싸우고 명과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다. 1557년 마카오가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된다. 1565년 필리핀이 스페인의 식민지가 된다. 유럽의 아시아 진출은 당시에는 식민지로서 완전한 지배가 어려웠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식민지배의 기술은 발전했을 것이다. 1592년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다. 서양의 국가들이 조총을 들고 침략해오듯 왜는 조선을 그렇게 침략하고 싶었을 것이다. 서양 문물, 이것은 지리적으로 한 발 밖에 있던 일본의 번영의 시작이었다. 전국시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끝으로 끝이 나고 에도마쿠 시대로 열린다. 1603년 3월 24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지금의 도쿄를 본거지로 창설. 도쿠가와 막부의 본거지는 교토의 니조성이었다. 1607년 이에야스는 조선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임진왜란은 일본의 뜻이 아닌 도요토미 히데요시 혼자만의 뜻임을 강조. 에도마쿠는 도쿄를 중심으로 한 도쿠가와 가문이 270년간 지배하던 시다. 에도마쿠는 어찌되었든 임진왜란의 경험으로 대륙으로의 진출을 꿈꿨을 것이고 메이지 유신전까지 서양 국가로부터 이런저런 위협이 있었지만 그런 경험이 약한 국가는 서양의 지배를 받고 강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체험했을 것이다. 그런 경험이 산업혁명의 성공에까지 이어진다. 에도는 도쿄의 옛 이름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교토에서 에도로 세력을 옮겼고 에도라는 신도시에서 메이지 유신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에도 시대는 도쿄 시대이며 새로운 일본을 상징하는 시대다. (1840년) 영국의 청나라 침략하는 아편전쟁이 일어난다. 시간이 흘러 아편전쟁이 일어날 때 일본에서는 요시다 쇼인이 국제정세를 읽었다. 그는 동아시아는 서양 열강 세력의 침략으로 급변하던 시기였고 아편 전쟁의 사정을 알고 자신이 배웠던 구닥다리 병학으로는 서양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서양의 학문과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요시다 쇼인의 제자 대부분이 메이지 유신을 완성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조선 침략 또한 이 그룹이 주도적이다. 이들의 탄생이 한국의 암울한 역사의 시작이다. 이들이 주장한 내용 중 주된 것이 정한론으로 조선 침략이다. (1841년) 영국군에 의해 점령되었고 난징 조약으로 중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양도받는다. 1852년 3월 미국 페리 제독은 동인도 함대 사령관에 취임하여 일본을 개국하라는 지령을 부여받았다. 1854년 요시다 쇼인을 중심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나서 조선 침략을 계획한다. 1857년 일본 최초의 함선 수리 공장 나가사키 용철소로 탄생, 훗날 미쓰비시가 불화받아 전함 무사시를 건조한다. 일본의 초대형 기업인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가 이 당시 산업혁명을 이끌었으며 아직까지 일본의 3대 그룹으로 남아있다. 우리에겐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며 한국인을 징용해 2차 세계대전의 군수품으로 사용한 기업들이다.
1858년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와 굴욕적인 통상조약 안세이 5개국 조약을 체결. 1859년 동경인접 도시인 요코하마가 미일, 메이리 수호 통상조약에 따라 개항장, 카이갱창이 되면서 도시화의 기초가 성립. 일본은 에도 시대 말기에 요코하마 개항을 시작으로 가와사키, 동경을 잇는 공업 중심 지역으로 발전하기에 이른다. 한국의 인천, 부천, 남동공단, 인천항, 경인선, 노량진, 서울을 잇는 고업화가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전에 시작된 것이다. 1866년 메이지 정부가 들어선다. 1867년 1월 9일 메이지 천황 제위. 메이지 유신의 내용 1. 신분질서 폐지 2. 영업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3. 국가주도 경제발전 전략을 통해 공업국으로 변모 4. 폐번치현, 번을 폐지하고 모두 현으로 바꾸는 것 5. 태정관 제도의 개혁을 거쳐 중앙집권 체제가 갖추어짐 6. 구막부 시대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 개정 일본의 산업혁명은 고업화는 물론 금융, 정치, 산업, 교육 등 전반적인 국가개조 사업이다. 고업화는 기존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의 변화이며 대량 생산으로 변화된 혁명적인 시기다. 이 시기를 빨리 맞이한 국가가 모두 최종 선진국이 되었다. 1870년 신산업정책 실시, 미쓰비시 공업이 처음 생겨났다. 산업화의 시작이다. 1871년 풍화 단위로 N을 도입 1872년 요코하마 도쿄 철도 건설 1873년 일본은 프랑스군을 모델로 현대화된 군대를 양성하고 징집한다. 이때부터 일본은 전쟁 준비를 했다. 군사학교와 무기고 또한 탄생하게 된다. 1875년 일본은 운요를 끌고 와 인천 앞바다를 껄떡대며 조선을 강보았다. 이때부터 일본의 끝없는 하이에나 같은 집요한 공격이 시작된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운요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이 불평등 조약을 맺고 일본이 조선의 항구를 개항하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버린다. 운요 사건은 조선의 상태를 그대로 알 수 있는 사건이다. 국토보호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며 일본의 접근에 전혀 대처할 수가 없고 국제법 지식이 전혀 없었다. 이것은 조선 조정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이고 외교적 국방적으로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조선과 한국은 중국이든 미국이든 누구의 도움 없이는 나라를 지킬 수 없는 나라였다. 그런 나라를 서양의 침략을 받아오던 중국이 혼란해지자 곧바로 일본이 조선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다. 1882년 일본은행을 설립 1883년 우에노 쿠마가야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한다. 1886년 일본은 다시 독일군을 모델로 독일 고문을 데려와 훈련시키고 육군, 병참 등 현대화된 군대로 발전시킨다. 이런 현대화를 통해서 청일전쟁을 준비하게 된다. 1887년 일본 최초의 제철소가 만들어진다. 이때부터 일본의 육군은 12만 명의 병사를 양성하고 해군은 27척의 군함을 만든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철강 산업을 바탕으로 한 조선 산업 등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다. (2차) 세계대전은 산업혁명의 승자들의 전쟁이다. 독일, 미국, 일본. 일본은 어떻게 유럽을 제외하고서는 유일하게 산업혁명에 성공하게 된 것일까?
1890년 서울에 러시아 공사관이 지어진다. 러시아의 조선 진출이다. 1893년 미쓰비시 합자회사로 개편하고 사업회사로서 다각적 사업을 은행 광산 조선 영업의 각부로 편성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였다. 일본이 조선소를 만들고 순양함을 만들었으며 현대화된 군대를 창설해 국방력을 끌어올리던 시절, 조선은 그저 포졸과 사또가 자리를 해먹던 부패한 사회였다. 강화도 조약 이후로 20년간 아무런 발전 없이 방치되어 있던 조선이다. 1894년 조선의 동학농민군, 1894년 청일전쟁, 동아시아 역사의 획을 긋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것은 동학농민운동이다. 조선 말기 썩어빠진 조정의 저항에 밀란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 조선은 청에게 군대 파견을 요청한다. 이것은 조선이 빈집이 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청이 군대를 파견해 반란군을 토벌하려 하자 일본이 나타나 기습적으로 상륙하고 청일전쟁으로 이어진다. 일본이 어떤 과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조선과 중국이다. 만만한 열도원숭이 정도였던 자들이 어느새 현대화된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다. 청일전쟁, 킹비 잔쟁은 청나라와 일본 제국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1894년 7월 25일부터 1895년 4월까지 벌인 전쟁이다.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리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여 조선과 청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조선을 고아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나타난다. 한반도를 노리는 청, 러시아 세 나라가 이 틈을 타고 한반도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누구든 갖고 싶어하는 땅, 동아시아의 핵심이 되는 땅이 한반도다. 조선은 나약하기 그지없고 비참한 먹이감일 뿐이었다. 1895년 청일전쟁 후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이 조약으로 일본 제국은 청나라로부터 배상금의 획득, 청의 영향력으로부터 조선을 떼어놓았고, 야오둥 반도과 타이완 섬의 할양 등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되었으나 일본의 급격한 세력 확대에 불안감을 갖게 된 러시아의 견제인 삼국 간섭으로 야오둥 반도를 도로 토해내야 했다. 일본은 산업혁명을 성공하고 1930년대에 세계 3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다. 군사력이란 철강산업, 조선산업, 과학기술, 금융, 정치 등 모든 산업의 총체다. 미국, 독일, 일본은 바로 시기부터 세계 최강국이 된다. 일본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엄청난 군비가 필요한데 어떻게 마련한 것일까? 그것은 일본이 청으로 받은 두 가지 선물이다. 첫째는 대만, 두 번째는 전쟁 배당금이다. 일본은 대만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확보했고 전쟁 배당금을 통해 조선 통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시모노세키 조약 15년 후 한일합방이 이루어진다. (1896년) 아관 파천으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다. 러시아는 이것으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이 발생한다. 1898년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 1902년 일본은 공업국으로 발전하여 세계 면직물 생산의 4분의 1을 일본이 담당하게 된다. 1902년 영일동맹을 맺는다. 영국과 일본이 맺은 동맹. 1905년 러일전쟁.
러시아는 일본을 만만히 봤지만 벌써 일본은 아시아의 실제적 지배자였다. 러시아는 물러나고 한일합방이 이루어진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 1912년 7월 30일 다이쇼 덴노 제위. 1931년 일본 제국 관동군은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 지역을 점령. 1937년 7월 일본군은 루고처 사건으로 옛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점령. 1938년 7월 29일 일본의 소련 침공으로 하산호 전투가 발생. 청일전쟁, 러일전쟁 조선식민지건설을 통해 세계적 강국이 된다. 한 번도 패배가 없었던 일본. 식민지건설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고업화의 정점에 도달한다. 그런 일본의 제국건설의 야망이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겁도 없이 미국에게 도전하는 사태를 발생시킨다. 겁을 상실한 상태, 이들에게 필요한 건 핵이다.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이미 세계 군수물자 생산의 40%를 넘어섰다고 한다. 단독으로 세계대전을 종결시킬 수 있었던 미국에게 도전한 일본. (1941년) 태평양전쟁이 시작한다. 겁대가리를 상실한 일본이 미국의 본토인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한다. 이 사건으로 미국이 동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계기가 된다. 미국이 나타나기 전까지 일본에 대항해 싸운 국가는 없었다. 일본의 침략에 항복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 후 중국이 역습에 들어가고 본토 공격을 받은 미국은 일본을 그냥 둘 수 없었다.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 투하. 1945년 8월 15일 일본 항복. 1945년 8월 18일 만주국 붕괴. 패배를 모르던 일본은 결국 미국의 핵폭탄을 맞고 항복한다. 하지만 일본은 현재까지 최강국으로 살아가고 있다. 일본은 유일하게 굴욕이 없는 역사를 가진 나라다. 중국과 한국이 근대에 엄청나게 서양과 일본에 수탈당할 때도 일본은 약탈자로서 존재했다. 섬 안에서 굴욕 없이 살다가 유일하게 산업혁명에 성공한 아시아 국가로서 맹주가 된 것이다. 태평양 전쟁의 패배는 사실 본인들의 크나큰 죄에 비하면 비할 것도 안 된다. 일본이 항복하자 일본을 지배하게 된 미국이 남한을 이어서 간섭하게 되고 러시아는 결국 북한을 차지하게 된다. 한반도의 주인은 아직도 한반도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 (1950년) 해방되고 5년 후 다시 이 땅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다시 전쟁을 치룬다. 일본은 철강, 중공업, 화학산업 등을 초기에 발전시켜놨기에 전후에도 1980년까지 고도성장을 이어나간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18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하게 되는데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어나가는데 1967년 2차 경제개발을 통해 1972년 현대중공업이 시작되고 1968년 포항제철이 설립된다. 30년 후 2000년에는 100년 역사의 일본중공업을 넘어서게 된다. 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중요 사업인 전자산업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성장으로 일본의 소니, 하나소닉 등의 회사들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제 남은 것은 자동차로 현재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산업이 자동차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이며 자동차 생산량만큼의 부를 누리고 있다. 현재로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일본의 산업을 빼앗아 지난 과거의 고통을 되갚아주는 것이다.